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사용하여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터치 라이브러리, 파이터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간편하게 torch nn 라이브러리도 nn으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필요한 옵티마이저도 필요하니까 옵팀으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또 펑셔널 여러가지 기능들을 또 임포트하도록 F로 임포트를 하고, 또 랜덤이나 RE 같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라이브러리도 임포트하고, 또 데이터도 세이브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클 함수도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부터 먼저 셋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 LSTM에서 지금 우리가 히든 사이즈로 하고 싶은 것은 256, 그리고 기본적으로 NLP이기 때문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기 때문에 이 4개의 토큰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PAD 토큰, 또 SOS, 또 EOS, 그리고 UNK는 Unknown 토큰이라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이런 것들 좀 미리 설정해서 이렇게 시작할 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레이닝이 학습이 GPU가 있다면 CUDA로 설정을 하고, GPU가 없다면 자동으로 CPU로 설정하는 그런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일 먼저 이게 NLP NLP 태스크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작업 펑션부터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제가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읽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데이터에 그런 non 데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비어있는 스트링으로 리턴할 수 있도록 non 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 먼저는 lower,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있다면 숫자는 사실 워드랑 큰 상관이 없으니까 숫자는 공백으로 이렇게 바꿔서 토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고요. 좌우에 있는 글자들을 토큰 처리할 수 있도록 공백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쓰면 숫자를 공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특수문자, 그래서 월드나 이런 어떤 그런 센텐스가 아닐 경우에는 일단 좌우로 스페이스를 남기는 것이 토크나이저를 하기에,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토큰을 만들기에 편하겠죠. 그래서 느낌표라든지 마침표 같은 특수기호를 이렇게 좌우로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그런 스페셜 기호가 워드에 붙어서 다른 워드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문자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는 펑션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공백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공백이 두세 개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공백으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백으로 이제 되고, 코멘트를 쓰기를 뭐 2개 이상의 공백은 하나의 공백으로,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스트립 이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 앞뒤의 공백을 또 제거해서 텍스트만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클리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센텐스, 즉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 스타일로 자연 언어로 센텐스를 받으면 그것을 인덱스로 바꿨다가 그 인덱스를 이제 PyTorch 텐서로 텐서 값을 바꾸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index from sentence 펑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캐뷸러리와 센텐스를 받으면 이 보캐뷸러리에 있는 워드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센텐스에 모르는 단어, unknown 단어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게 인덱스를 처리하는 것이 할지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대충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텐서 from sentence가 센텐스로부터 텐서를 얻는 그래서 이 함수를 작성을 할 텐데요. 입력은 똑같이 보캐뷸러리와 센텐스가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는 index from sentence를 호출을 해서 먼저 센텐스에 있는 그 단어들의 고유의 인덱스를 받은 다음에 그 인덱스 값을 이제 텐서 밸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텐서를 이제 왜냐면 PyTorch 모델은 텐서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이제 할 때 마지막에는 항상 end of sentence 토큰을 덧붙여서 이제 텐서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코더부터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부터 만들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조를 잘 배웠기 때문에 클래스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듈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init 펑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는 init을 할 때 이제 input 사이즈와 hidden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input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코더를 만들어 갈 텐데 우선 LSTM 내부에 있는 이 히든 사이즈 밸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nit 펑션에서는 어떠한 변수와 어떠한 레이어가 쓰는지를 선언해 주는 곳이니까요. 이러이러한 레이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제 인베딩 레이어도 지금 파이토치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본 인베딩 레이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LSTM도 토치가 제공하고 있는 LSTM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LSTM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레이어를 2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넘버 오브 레이어를 2개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교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제 순전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결정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순전파는 인풋을 받고 히든을 받겠죠. 히든 상태를 받겠죠. 그래서 인베딩을 먼저 합니다. 인베디드가 된 인베드를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인풋을 받아서 인베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된 그 값을 LSTM에 넣어서 기억하시겠지만 LSTM의 아웃풋은 2개, 그러니까 아웃풋과 히든 상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히든 상태는 셀 상태와 히든 상태 2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init hidden 함수를 만드실 때 보시면은 리턴 값에 이 튜플 형식으로 2개의 히든 상태가 이렇게 리턴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히든은 이름은 히든이지만 LSTM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셀 상태와
히든 상태를 두 개를 다 한 번에 묶어서 히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거 카피를 해서 이제 밑에 것도 이렇게 똑같이, 어차피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초기화해주는 것은 값은 똑같으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인코더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디코더 클래스도 인코더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init 펑션을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이 init 펑션에서는 어떤 변수와 어떤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이니까, 이제 히든 사이즈가 디코더에도 필요하니까요. 히든 사이즈도 변수로 이렇게 넣어주고, 또 인베딩 레이어도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LSTM도 있어야 되겠죠. LSTM도 이렇게 기존의 토치 LSTM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LSTM 레이어를 정의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number of layer는 2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다음은 순전파, 디코더의 순전파 함수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풋이 있고, 또 히든, 이 히든은 인코더의 아웃풋이겠죠. 인코더의 히든 상태, 그 컨텍스트 팩터겠죠. 그래서 그 인풋과 히든을 받고, 아웃풋은 여전히 이제 인베딩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을 여기서는 렐루 함수를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서 비선형성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LSTM에 아웃풋과 히든을 넣어서 이제 아웃풋과 히든을 다시 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은 이제 리니어 함수,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을 완전히 나오고, 그 아웃풋을 히든 스테이트와 함께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히든 스테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그런 펑션이 필요하겠죠. 똑같은 함수니까 똑같이 카피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가 선언돼서 클래스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학습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인풋 밸류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인풋 텐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텐서, 이게 레이블이죠. 정답이죠. 그래서 타겟 텐서 넣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인코더, 디코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가 경사광법 같은 옵티마이저가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크라이테리언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 손실 함수를 뭘로 할 것인가, 이제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히든 상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히든 상태도 두 개죠. CS랑 HS를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의 길이, 몇 번 루프를 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인풋의 길이도 이렇게 인풋 텐서의 사이즈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타겟 랭스도 타겟 벡터의 길이도 타겟 텐서의 사이즈로 이렇게 받아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로스도 제로로 초기화를 해주고, 자 이제 인코더의 루프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인덱스가 인코더의 인풋 랭스, 인풋 길이만큼 이제 for 루프문을 도는데, 돌아가면서 한 단어씩 이제 인코더에 이제 넣어서 인코더의 아웃풋이 계속 이제 나오고, 히든 상태는 또다시 이제 인코더 안에 또 들어가서 그 다음 히든 상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인코더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코더는 끝났고요. 이 루프가 끝나면은 컨텍스트 팩터가 이 히든 상태에 들어가지게 되겠죠. 아웃풋과 히든 상태가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코더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디코더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디코더 인풋은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EOS, 그러나 여기서 이제 SOS 써야 되겠죠. Start of Sentence 토큰을 넣어서 이제 디코더의 시작을 하게 되겠죠. 컨텍스트 벡터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의 히든 상태는 말하자면 인코더의 히든 상태고, 컨텍스트 벡터니까 인코더의 히든으로 이제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디코더가 그렇죠. 이제 히든 상태가 됐고, 이제 디코더가 이제 for 루프문을 돌 차례인데요. 이제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타겟 길이만큼 for 루프문을 도는데, 디코더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디코더의 아웃풋과 디코더의 히든 상태가 매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디코더의 입력값은 여전히 이제 디코더 인풋과 더불어서 디코더의 히든 상태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코더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은 이제 가장 높은 확률에 이제 프리딕션 하게 되겠죠. 디코더 아웃풋 중에 가장 높은 확률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를 추측을 해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그 다음 인풋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탑 i가 그 다음번에 예측한 단어의 인덱스 값인데요. 그 인덱스 값을 이제 그 다음 그 디코더 인풋으로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 인풋은 탑 i인데 이제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스퀴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하기 전에 이제 디코더의 아웃풋이 있다면 그 아웃풋과 실제 값, 그러니까 타겟 텐서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로스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디코더의 인풋,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가 만약에 EOS 토큰이다, 즉 그렇죠. 가장 이제 로스를 가장 많이 이제 내는 것을 로스를 많이 내지 않도록 이제 줄여 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디코더 인풋이 이제 EOS 토큰이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루프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제 해야 되겠죠. 왜냐면 문장 끝이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스닷 백워드에서는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한 줄로 딱 되니까 너무 쉽고 좋습니다. 백 프로파게이션을 한 줄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항상 기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사 방법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저죠.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가중치들을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또 스텝이라는 펑션인데요. 한 줄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업데이트하고 디코더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은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더 로스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리턴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타겟 랭스만큼 이렇게 리턴해 준다는
마이너한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트레이닝 함수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학습을 이제 얼만큼 반복하는지, 몇 번 트레인 이 펑션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train iters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서 학습을 반복해주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인코더와 디코더가 들어가고 얼마나 반복할지, 그리고 몇 번마다 그 로스를 보여줄지, 그래서 학습이 트레이닝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몇 번마다 보여줄지, 뭐 러닝 레이트는 뭔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를 이제 손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자, 이 이터레이션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학습할 것이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 동안 실제로 그 LSTM, 그러니까 S-sequence to sequence에 넣을 데이터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pairs는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추후에 이제 밑에서 만들 거예요.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pair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타겟의 페어, 말 그대로 페어입니다. 그 페어를 랜덤하게 골라서 이제 트레이닝으로 이제 쓰는 것이죠. 트레이닝 페어를 나누어서 하나는 인풋 텐서, 하나는 타겟 텐서로 바꿀 텐데, 이제 인풋 텐서는 역시 센텐스로부터 텐서를 얻는 텐서 from sentence 펑션을 불러서 단어를 인덱스로 바꾸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페어가 첫 번째 것, 이것을 디바이스로 넣어서 이제 인풋 텐서라는 말은 시퀀스 투 시퀀스에 들어가는 이제 입력 값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값 타겟 텐서는 똑같은 방법인데 바로 그 두 번째 페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나중에 페어 변수를 보게 되면 아마 이 공식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스를 이제 트레인을 통해서 이제 로스를 구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탈 로스를 구해서, 왜냐면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탈 로스를 구해서 이제 매번 몇 번째마다 그 로스를 이제 보여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스프린트에서 그것을 이제 몇 번마다 보여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만 좀 마이너하게 이제 작성해 주기만 하면 훨씬 보기가 편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마도 프린트에 1000으로 나눠주고요. 왜냐면 평균적인 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마다 로스는 얼마인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수점 4자리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 토탈이 제로가 돼서 다시 또 이제 계속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evaluation,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 얼마나 학습이 잘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evaluation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넣고 실제로 사용자가 인풋을 넣어서 센텐스를 넣을 때 그 센텐스를 받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챗봇 모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이제 evaluation, 즉 답을 내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o grade로 해주고, 그 다음에 input tensor는 말 그대로 이제 tensor from sentence. 그래서 들어오는 sentence의 tensor 값이 되겠죠. 자, 트레이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그 내부 상태도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코더의 히든 값은 하나의 매트릭스가 아니라 튜플입니다. 튜플.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튜플 값이 이렇게 떡하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튜플 형식으로 해서 히든으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코더의 for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풋 랭스대로 인풋의 길이만큼 for 부분을 돌리는데, 그 LSTM sequence to sequence의 인코더 부분에서 이렇게 아웃풋과 히든 값을 내고, 그것이 다 되었을 경우에는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겠지요. 디코드 인풋은 처음에는 이제 start of sentence SOS 토큰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 디코드 인풋과 컨텍스트 벡터, 즉 인코더 히든이 합해져서 디코더 인풋이 됩니다. 디코더의 히든은 인코더의 히든과 같다. 그러니까 인코더의 히든이라는 말은 컨텍스트 벡터고,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히든 값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for 부분을 또 앞으로 또 해나갈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쓴 decoded word는 실제 아웃풋 센텐스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할 것입니다. 아웃풋 센텐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루프를 돌리게 되는데, 디코더 루프는 디코더 아웃풋과 디코더 히든은 이제 디코더 클래스의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되고, 그들의 입력은 디코더 인풋과 디코더 히든이겠죠. 컨텍스트 벡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디코더 히든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디코더 아웃풋을 통해서 가장 프리딕션이죠. 가장 높은 확률인 그 다음 인덱스와 그 다음 밸류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가장 프리딕션으로 높은 단어가 EOS라면 이제 그 마지막 그 문장에다가 EOS라는 이 단어를 애드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왜냐면 end of sentence니까 EOS가 끝나버리는 브레이크로 끝나버리고, 만약에 끝나지 않고 계속 단어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면 그 단어를 이제 계속 더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후의 그 출력 문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인덱스를 통해서 월드를 찾고, IX2 월드가 그런 거잖아요. 인덱스를 통해서 월드를 찾고 그 월드를 이렇게 디코디드 월드 어레이에다가 넣어서 최종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대략 이밸류에이션도 된 것 같고요. 이걸 넣어줘야죠. 디코드 인풋. 그렇죠. 디코드 인풋은 탑 I 그 다음으로 가장 그 다음 추정 단어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그 다음 인풋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aluate 펑션의 그 아웃풋은 이제 가장 높은 확률들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그 문장을 이렇게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챗봇 펑션을 간단한 챗봇 펑션을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인코더와 디코더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답변의 길이가 가장 그 문장의 가장 긴 문장 길이가 리밋을 줘서 이제 보안이 이제 단어를 생성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let's talk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너가 quit이라고 치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해서 무한히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input sentence가 이제 input sentence를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죠. 이런 부호와 함께 이렇게 입력을 받고 만약에 input sentence가 quit 끝내자 이렇게 quit보다는 아무래도 좀 인간적인 이렇게 buy라는 단어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쳐보겠습니다. 그냥 buy로 고치고 buy 하면은 이제 대화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인코더와 디코더와 인풋 센텐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웃풋 센텐스를 이렇게 구해내고 그 아웃풋 센텐스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진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서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드 및 기본 전처리 부분인데요. 일단 판다스 드라이버를 써서 CSV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 TXT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각각의 페어로, 즉 question과 answer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 문장이 이제 탭으로 separate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PD read CSV를 통해서 question 컬럼과 answer 컬럼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받아서 두 개로 나누자면은 인코더 인풋과 이제 퀘스천에 있는 이 문장들에다가 이제 먼저는 좀 클리닝 작업을 거쳐야 되겠지요. 정제 작업을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인코드 인풋으로 정하고 아웃풋 디코드 인풋도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디코드 인풋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린 텍스트를 걸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전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다스를 제가 임포트를 안 했군요. 그냥 실수를 했네요. import pandas sp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에러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코드 인풋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지금은 한 300개 정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아마 챗봇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답변을 주고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단어장, 작은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인풋도 자, 그래서 인풋 센텐스를 이렇게 디코더 인풋으로부터 센텐스 인코더 센텐스로부터 이렇게 인풋 시퀀스를 받아내고 또 아웃풋 센텐스도 이렇게 디코더 인풋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코더 아웃풋 센텐스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장 끝에 end of sentence라는 이런 표를 넣어주는 것이 학습에 큰 유리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input sentence는 이렇게 Hi,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생겼고 output sentence는 한 칸을 띄워야 되는군요. 자, Hi, how are you doing? 이러면은 이제 output sentence의 제일 위에 있는 거 너무 좀 데이터가 많으니까 5개만 일단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output sentence의 페어는 I'm fine. How about yourself?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배우도록 이렇게 rearrange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잘 분배를 하고 또 output sentence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EOS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문장들을 토큰화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를 준비를 하면은 데이터는 모든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NLP 태스크의 기본은 이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단어들에게 인덱스 넘버를 부여를 해서 그 단어와 인덱스를 합쳐서 보캐뷸러리라고 불리우는 어떤 변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에 쓰여져 있는 모든 단어들은 중복을 제외하고요. 하나씩만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인풋의 모든 입력과 또 디코더 인풋의 모든 입력을 합쳐서 이렇게 중복 빼고 단어로 나열하는 것이 바로 all words 요 커맨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이거 인풋과 인코더 인풋과 디코드 인풋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스플릿을 해서 각각의 단어로 이렇게 셋을 이용을 해서 하나만 유니크한 하나만 남게끔 이렇게 해서 사전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볼까요? 이렇게 단어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소문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다 가공을 해서 전처리를 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캐뷸러리라는 것은 그 단어와 그 인덱스의 그 페어인데요. 지금 그 보캐뷸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까 했던 패드와 SOS와 EOS와 UNK의 그 단어와 해당 인덱스를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0부터 1, 2, 3까지 미리 이네 토큰의 토큰과 인덱스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보캐뷸러리 저장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캐블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은 좋겠는데요. 보캐블러리는 이렇게 이거 돌려야 되는군요. 자, 보캐블러리를 이렇게 돌리면은 우선은 이렇게 4개의 토큰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숫자를 안 바꿔놔서 0, 1, 2, 3으로 바꿔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에러가 생깁니다. 그 각각의 단어에 각각의 인덱스를 부여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캐블러리에는 4개의 인덱스가 4개의 워드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보캐블러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all words에 있는 단어들을 보캐블러리 넣도록 하고 적절한 인덱스를 배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4를 하는 이유는 앞에 pad, sos, eos, unk가 먼저 그 넘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4번부터 이제 넘버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뉴머레이터를 통해서 인덱스와 월드를 뽑아내고 그 월드에 관한 그 넘버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간단하게 보캐블러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단어와 인덱스가 다 일일이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이제 보캐블러리의 길이니까요.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보캐블러리는 우리가 이 데이터셋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그 트레이닝한 모델과 이 보캐블러리 파일과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워드와 인덱스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두 변수가 상당히 유용한 두 변수가 있는데요. 그 월드를 넣으면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변수, 그리고 인덱스를 넣으면 워드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월드 투 인덱스와 인덱스 투 월드는요, 이렇게 인덱스 투 월드는 인덱스가 있으면 그에 맞는 월드를 보여주고, 월드 투 인덱스는 월드를 보여주면 그에 맞는 인덱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드 투 인덱스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예를 들면 헬로다. 헬로의 인덱스가 뭐냐? 그러면 167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인덱스 투 월드 통해서 167을 넣으면 헬로가 나올 것인가? 나와야만 맞는 거죠. 헬로가 나올 것인가? 예, 헬로가 나왔네요. 그렇게 딱딱 이렇게 서로 인덱스를 주고 워드를, 그리고 워드를 주고 인덱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훈련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먼저 인코더를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와 히든 사이즈를 이렇게 이용해서 인코더를 이제 생성해주고요. 똑같이 디코더도 이런 식으로 보캐블러리 먼저 디코더 히든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 보캡 사이즈죠. 보캡 사이즈. 죄송합니다. 보캡 사이즈를 하고 디코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LSTM을 인코더 디코더 선을 해주는데요. 넘 레이어가 왜 에러가?
아, num layers가 되어야 돼요. num layers. 그래서 S 제가 빼먹었네요. 피곤해서 지금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옵티마이저를 선언해 줄 차례입니다. 생성해 줄 차례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이제 무난한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면 되고요. 러닝 레이트도 한 0.005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코드 옵티마이저도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은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페어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페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를 준비. 예. 그래서 이렇게 페어는 리스트 X를 만드는데 그 X는 어떤 X냐? 바로 zip한 거죠. df encoder input과 decoder input의 그 X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페어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데이터를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페어스의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렇게 Hi, how are you doing? 이러면은 퀘스천이 되고 그에 대한 answer로 I'm fine 이렇게 되고 이렇게 I'm fine 했으면은 I'm pretty good 이런 식으로 또 answer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퀘스천과 answer가 짝이 되는 데이터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에 넣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학습 실행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냥 뭐 트레인 이터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한번 넣으면 끝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인코더 넣고 디코더 넣고 몇 번 반복할 건지 넣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할 때마다 로스를 볼 건지 로스를 잘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필요할까요? 이미 다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근데 왜 에러가 나오죠? 제가 오타를 했네요. view인데 비대라고 썼네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자 고쳐보겠습니다. 자, 다시 훈련시키면 또 에러가 아웃. 여기에 init 펑션에 out 레이어를 선언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리니어 레이어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을 넣어주고 아웃을 돌리면 새롭게 돌리면은 이제 아무런 에러가 없이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 에러가 생겼네요. 스펠링 에러네요. 타겟인데 타겟으로만 써가지고 R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AI가 잘 고쳐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네요. 자, 타겟이 아니고 타겟.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아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바로 에러를 표현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이제 되는데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수렴되지 않고 왜일까요? 일단
이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학습한 모델을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면 다음번에는 학습하지 않고도 또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이브를 해주면 좋습니다. 인코더도 세이브하고 디코더도 세이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 실행. 그래서 인코더 이밸류에이션, 디코더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챗봇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are you? you. 이게 대화가 좀 How's today? 좀 대화가 좀 뭐랄까 좀 뚝뚝 맞아 떨어지지 않고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잠깐 저 영상을 끄고 면밀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제가 오타를 했더라고요. 히든으로 오타를 다시 변수명을 새롭게 고쳐주고 이제 새롭게 훈련을 시키니까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고 실제로 로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된 것이고요. 이렇게 쭉 훈련을 시켜서 이제 꽤 로스가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 때 이 LSTM 시퀀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chat. 그래서 How are you? How should have you? Nice. How? 아직도 뭐랄까 좀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모종의 어떤 모양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작고 또 트레이닝도 에포크도 짧았기 때문에 좀 그랬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텐션 또 더해지고 트랜스포머에게까지 정말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코드는 저의 깃허브 페이지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퀀스 투 시퀀스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작성한 코드도 신박이 AI 깃허브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